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전동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에서 나온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겁니다. 아너스가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도와 같은 기술 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사 8곳에 제공했다고 하네요. 또 아너스는 청소기 전원 제어 장치를 납품하는 A 업체가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A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결국 그 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같은 기간 아너스는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피해 업체가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때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손이 안 닿는 더러운 곳까지 청소해주는 청소기로 사랑받은 기업인데 이렇게 옹졸하고 지저분하게 사업하는 줄은 몰랐네요. 2018년 10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만 9천여 개 규모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당수가 단기 일자리입니다. 지난주 신박세상에서 단기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의 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신박세상의 서울대 박상인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뵈야 되는데. 우리 금요일에 단기 연애와 단기 일자리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못 냈는데 오늘 일단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네,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거 재탕, 삼탕 한 내용이다. 네. 굉장히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더라고요. 네.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건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인 그냥 미봉책만 담겨 있다라는 이유겠죠?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연말까지 계획을 내겠다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고요. 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우리 경제의 문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문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한 검토 또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못 주는 판에 박힌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대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지적 굉장히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교수님. 네. 분명히 정부도 알 텐데 네. 도대체 이렇게 큰 반향도 없고 차이점도 없고 이렇게 비슷한 정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부의 속사정이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는 조급증 같아요. 조급증. 고용이라든지 일자리가 약속하거나 또는 이야기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또 오히려 더 나쁘게 나오니까 네. 뭔가 빨리빨리 대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증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감이 없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재벌 개혁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가장 기득권층인 재벌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좀 없고 걱정들이 너무 앞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나머지 뭐 할 수 있는 거 없느냐, 이 짜투리 대책들을 모아서 재탕 삼탕 자꾸 발표하는 그런 잘못된 사이클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두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조급증 네. 그리고 자신감이 네.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정부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조급증이라는 거 그만큼 지금 급하다. 이 일자리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감이 없다는 건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먼저 하자.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 네. 그게 정부 쪽에서 마련하는 항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뀐 게 있냐는 거죠. 단기만 가다 보니까 정말 2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효과가 이미 있었을 것인데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 관료들은 단기 조급증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경제를 죽이는 안이한 선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거. 단기적인 대책들이 제가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중장기 대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죠. 이것을 넘어서 어떤 시점이 가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이 되면서 민간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인적 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면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정부가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 브릿지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만이 시장에 신뢰를 주고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단기 정책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근데 장기적인 건 모르겠고 단기만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자 이야기 꼭지가 지금 제일 큰 꼭지로 나왔는데 아무런 사실 내용이 없어요. 민간 투자 활성화, 공공 투자 확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투자 왜 안 하느냐? 투자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우리 제가 두 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조 평균 가동률이 2010년에 한 80% 초반에서 지금 70% 초반으로 10%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투자를 더 하라? 투자할 기업이 없죠. 그럼 왜 가동률 떨어지고 있느냐? 투자할 데가 없느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막혀 있는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이제 제가 지금 그 지원 방안 그 페이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이 페이퍼에 적혀 있는 이 제목이 이거예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혁신 성장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고 이 혁신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한 건데 교수님 말씀은 이 페이퍼 안에는 혁신 성장, 진정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크게 있죠. 규제 혁신 부분, 그 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산업구조 고도화 부분은 연내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빠져버렸고요. 여기서. 그다음 규제개혁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의료 민영화 관련된 아주 이슈가 많은 부분들을 건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 공유경제 늘 하던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거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밖에 내놓은 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혁신 정책이 통했더라면 이명박 정부부터 혁신이 일어났을 겁니다.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정책들이 들어와야지 진정한 혁신 성장 정책이 될 것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공정경제 라는 경제 구조를 공정경제화 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전혀 없는 혁신 성장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앞에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눈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가 보면 다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하고 가로 열고 예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확실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실 민간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방법이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대부분 재정이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사업 기회가 있을 때 지원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할 게 없다는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할 게 있고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죠. 네. 여기 오픈하실 때 그 예시 드신 거 보면은 혁신이 좀 일어나면 기술 탈취가 일어나서 더 이상 혁신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기술 탈취라는 것이 그 작은 기업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재벌 대기업이 갖고 경제가 불락화되고 그 안에서 일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것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경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요. 사람 중심 경제, 인적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권 축적 과정이고 소득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른바 독일이라든지 선진 공업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안들을 정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과거 했던 이야기들을 재탕, 삼탕, 그리고 뭐 새로운 이야기 부분이 제목만 해놓고는 연내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방안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게 어떤 분은 소비는 심리다 이러면서 이게 심리를 자극한다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소비 심리 자극될 내용 글쎄요. 유료서의 인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러면 오히려 정부가 신뢰를 오히려 잃어서 정책 신뢰를 자꾸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단기 일자리인데 공공 분야의 단기 일자리들이에요. 또 하나가 제품 안전 라돈 측정 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 등 사고 재해 예방 안전 시설 점검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안전과 관련된 일들은 위험할 수 있고 이걸 단기 일자리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많은 사고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그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트레이닝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공 부분 일자리를 누리는 것을 무조건 찬성 반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많은 공공 서비스 중에서 사실은 서비스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력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자리를 늘려야 되죠. 정기적인 일자리를.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보시면은 뭐 단기 인턴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위인설관 같은 효과만 낼 수 있다. 과연 저렇게 재정 지출하는 게 효과적일까? 저렇게 단기 인턴을 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구직행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수님, 근데 우리가 너무 비판만 했으니까요. 청장년층 실업자 35,00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장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문제가 청장년층 실업자들한테 이게 미스매칭이 있어서 수요는 있는데 미스매칭이 있어서 교육을 해서 미스매칭을 해소해서 일자리를 도와준다. 이게 이제 노동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그렇게 미스매칭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거 역시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자꾸 남아있는 어떤 부스러기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좀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정책이나 인적인 역량을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오늘 정부에서 또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앞에 또라는 걸 붙였고요. 벌써 4차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11월 달에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랑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박상인 교수와 함께 평가도 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것을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11월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15% 인하합니다. 정부는 5개월간 2조 원의 이것의 부담을 경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 기준 세금 인하는 111원, 최대 가격 인하폭은 123원이 예상됩니다. 기름 종류에 붙는 세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류세, 2번 종부세입니다. 네, 1번은 우리한테는 좀 감이 오는데 2번은 별로 감이 안 올 겁니다. 1번 유류세, 2번 종부세.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45로 보내주시면서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민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에 해외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우리 범균 씨. 네. 최근에 어디 다녀왔죠? 뉴욕 갔다 왔죠? 뉴욕이랑 LA랑 이야. 라스베가스랑 워싱턴이랑 좀 잠깐 다녀왔어요. 아니 그냥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이야. 공연 안 하시고? 네, 여행. 와이프랑 둘이 여행 다녔어요. 둘이? 네. 아이들은요? 아니 가족 말고 아이들은 맡기고. 와. 신혼여행처럼 좀 설레는 여행을 좀 다녀왔죠. 너무 좋았겠다. 네. 좋았겠다. 그럼 면세점 가서 어떻게 아내 백 하나 사줬습니까? 아니요. 면세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해외 경비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항상 눈으로 네. 지나갑니다. 그냥 눈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면세점 가면 시중보다 이제 저렴하니까 막 이것저것 사게 되긴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이렇게 봐요. 혼자 가면. 네, 혼자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봅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면세점은 제 경제 위험하다.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면세에서도 아직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사실 면세점이 여행의 설레임이 결집된 장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면세점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더라고요. 네. 남편들이 벌벌 떠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남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면세점. 오늘은 남편이 나오나요? 오늘의 을 접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재밌다. 면세점 남편 대표는 우리 범균 씨가 하시고요. 네. 정말로 면세점 안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주인공을 우리 범균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화려한 불빛, 찬란한 물건들 사이에서 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던 면세점 직원들. 하지만 그 속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미소를 지어야만 했던 면세점 직원들의 속사정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그 속사정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브루벨 코리아 조직국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루벨 코리아 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인숙입니다. 네. 아직 뽀시래기라서요. 요즘 뽀시래기라는 말 많이 쓰시는데.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신참내기? 네. 그래요? 브루벨 코리아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면세점에요. 보통 면세점 하시면은 뭐 롯데 면세점, 네. 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뭐 다른 유통기업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런 갑업체들이 있고요. 네. 거기에 입점해 있는 이제 브랜드, 보통 브랜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브랜드가 많아서 그런 연합 회사예요. 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사가
브루벨 코리아라고 있어서요. 이제 거기에 소속한 보통 을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브루벨 코리아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점 우리가 이제 면허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산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부분이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문제죠. 작년에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이 대기업 면세점만 있습니다. 중소기업 면세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면세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있고 네. 우리 오늘 이제 국장님 같은 분들은 거기에 입점해 있는 판매업체 네.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라고 보통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협력업체라고 많이 하시고요. 이제 면세점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협력사원이라고 따로 이제 호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려 너무 죄송한데 을 오브 을이네요. 을 오브 을이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아니 낮춰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아니 을이 왜 낮추는 말입니까? 우리는 당당한 예.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신세계 면세점, 롯데 면세점의 노조들 네. 그 노조들도 사실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을이라면 하청업체처럼 그렇죠. 일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예. 보통 알고 계시는 뭐 저희는 이제 브루벨 코리아가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루이비통이나 크리스찬 디올,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이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명품 브랜드들의 거의 대부분이 브루벨 코리아라고 보시면 찝으면은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브루벨 맞아요. 코리아가 아닌가 그래서 싶습니다. 아니 앵커님 말씀이 표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청 면세점 네. 노조가 있고 네. 저분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권리가 지금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화장실 사례 같은 거 이제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예, 일부 그래서 보도가 저희가 되고 있어요. 몇 예. 번 다루려다가 이거는 그냥 다룰 문제가 아니다. 모셔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 된다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전별로 다르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열악한 면세점은 우선은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죠. 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어디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근무 못 하겠어요. 약간 이제 저는 매니저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 일례로 보통 면세점은 층마다 직원 화장실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층마다 직원 화장실이 없다고요? 네, 이제 뭐 그래서 간혹가다 고객 화장실을 같이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층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 면세점이 백화점 직원들보다도 층당 근무 인원수가 훨씬 많아요. 워낙에나 그렇겠죠. 이렇게 브랜드가 집약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 층에 뭐 근무는 몇 명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뭐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워낙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몇백 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 화장실 말고도 네, 공항 공항보다 말고도 더 많은 셈이죠. 공항은 이제 뭐 네. 그죠, 시프트라고 근무하는 인원이 이제 갈라지니까 조금 덜 보이는데 시내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 시간에는 워낙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워낙 공항보다 이제 시내가 더 바쁘기도 네. 하고 그죠. 좀 중국 고객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직원 화장실이 있어도 2칸, 3칸, 여직원들 화장실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 직원들은 있으면 다행이고 있어도 1칸. 그냥 남자 직원들은 뭐 5개, 보통 면세점이 5개 층을 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층. 그냥 남직원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적긴 화장실을 하지만 가고. 그래도 너무 예. 화장실이 적은다. 엘리베이터 타고 화장실 가고 남직원들은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타사긴 하지만 S본부가 보도한 것을 봤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동행치지 않은데 화장실 가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58명, 60명이 직원인데 58명, 60명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분들이 이름 대체 인력이니까 인력이 풍부하면 A 사원이 갔다 오고 B 사원이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짠한 얘기를 들었는데 물을 안 마신대요. 네, 저희 직원들이 왜? 이제 물을 드시면 뭐 직원이 이제 뭐 대기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뭐 대기라기보다는 이제 매장을 지켜줄 직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이 많아서 가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는데 가서도 줄을 또 이렇게 5분 10분에 갔는데 줄을 또 5분 10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수가 모자르니까. 왜 화장실을 따로 안 만들어 준대요? 왜 따로 안 해준대요? 저희는 이제 뭐 옛날에 생긴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뭐 신규도 그렇고 이제 면세점이 무슨 공간이 있으면 이제 뭐 특허 구역이라는 이런 게 있어서 특허 보세 구역 이런 게 있어서 그 층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요즘 고객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매출을 올리려면은 이제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10층, 뭐 100평, 1000평은 정해져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실 없애고 아니면 칸수를 줄이거나 휴게실을 쪼개고
휴게실을 없애고 다른 데로 이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건물로 휴게실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네. 그게 무슨 휴게실이에요? 다른 건물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 고통인데.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다는 건 단지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직원들을 어떻게 회사가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그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끔찍한 거. 그 민주노총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백화점이나 면세점 노동자들의 4분의 1 정도 방광염이 걸려있답니다. 참아서. 저희가 네. 이번에 또 너무 많이 참아서 세상에. 저희가 그 건강권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이 그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고려대 의대팀하고 했어요. 네. 보건과학 네, 김승섭 했는데, 교수팀하고 교수님하고 하셨죠. 했는데 기사 봤어요. 네. 자료가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 다른 직군의 여성들보다 방광염은 3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지정맥류나 디스크나 근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 교수팀에서 고대팀에서 보통 2배면은 위험군이래요. 근데 이제 20배로 나왔는데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계속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심각하다 들었지만 진짜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앉을 권리예요. 네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앉을 권리, 화장실 권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좀? 저희가 특히 앉을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를 설치해달라고 한 얘기를 지금 마트에는 이제 있기는 하잖아요. 그 계산 네. 보면 있긴 한데 있지만 대부분 서 계세요. 그래서 서 계시죠. 아직도. 의자를 좀 그런 걸 주셔가지고 의자가 그 장식용 의자를 주셔가지고 서 계시는데 저희가 10년 전부터 산안법에 이게 시행 규칙이 있으니까 의자를 놔줘라 그러는데 그나마 마트는 이제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액팅이라도 하시긴 하신 거예요. 의자를 옛다 의자 그러고 앉지는 못하더라도 줬으니까 니네가 앉든지 그러고 주셨는데 저희는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그 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그 특별한 구역이라는 거를 너무 악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구나. 좀 서 있으면 저희 같은 손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백화점은 비교적 요즘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높지만 반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의자들 있잖아요. 네. 아주 낮은 의자는 아니어도. 근데 이제 마트는 설치는 됐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근데 이게 산업안전보호법을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문화가 백화점에서 마트는 아직도 대부분 서서 일하세요. 근데 면세점은 의자도 없어요. 가보면 아시잖아요. 다 서 계세요. 우리 인간은 신체의 70% 물 아니니까. 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방광염 걸려 계시고. 근데 더 웃긴 건 화장실 옆에 고객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못 이용을 가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이제 불편할까봐. 얘기는 그거죠. 이제 그 면세점 측에서 하는 얘기는 고객님들이 클레임을 건다. 직원들이 오면 고객님들이 이용 순서가 뒤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지만 직원이 앞에 서 있으면 고객이 뒤에 서 있으면은 네가 한 번 주면 고객한테 양보할 수도 있는데 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먼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니네는 쓰지 말아라 이런 식인 거죠. 기본 권리인데 유도리지. 그러니까 범규님 우리 화장실 갔는데 직원 선생님 있으면 아이고 저분들 지금이라도 좀 쉬쉬하자고 우리 오히려 기꺼이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이건 누가 앞에 있든 간에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죠. 먼저 온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오신 순서대로. 네. 전혀 우리 고객들은 전혀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데.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참담함과 자괴감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을 오브 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만약 우리가 진짜 이 면세점의 직원이고 직원이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신규 면세점들도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용을 못 쓰게 하니까 7층에서 9층으로 간다던가. 근데 그것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우리가 쇼핑하듯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직원 동선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뒤편으로 보통 이제 출퇴근하는 동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보안 패스를 찍고
이제 그러고 5분 10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우리도 고객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줘. 너무 멀나 고객 화장실 저쪽에 있지 않냐. 위층에 화장실 있는데 왜 그걸 못 가냐. 아니 위층이 머니까 우리가 고객 화장실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냐. 그럼 아래층으로 가라고. 위층이 멀면. 그랬더니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도대체 몇 미터 차이냐. 2층을 이용하게 해줘라. 근데 그걸 싸우면서도 간혹가다 이제 그래 오케이 뭐 그러면은 일부는 이쪽을 써도 돼. 이쪽은 직원이 뭐 라인에 따라서 직원이 많이 있는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많은 쪽은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안 돼. 아니 그러면 그런 식인 거.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화장실로 이게 지금 맞아. 먹는 걸로 해도 치사한데 화장실 가는 걸로 뭐라 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야. 아니 그러면 인원이라도 좀 더 뽑아줘서.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순환이 될 수 있게 뭐 유통발전법 이런 거에서 뭐 작년에 뭐 폐기되기는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김종은 의원이 이제 그거 관련해서 면세점도 마트나 이런 다른 유통기업과 똑같이 영업시간 규제를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저 20년 전에 근무할 때만 해도 7시 반 이랬어요. 퇴근 시간이 이제 그때가 영업이 끝나서 백화점 쪽에서 그때는 백화점도 그때도 여전히 8시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은 좋겠다. 일찍 끝나니까 약간 이랬었는데 뭐 7시 반 8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해외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로 뭐 8시 반, 9시 반 심지어 얼마 전에 두타 면세점은 11시에 클로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같고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11시에 클로징을 하고 오전에 문 열기는 뭐 9시 똑같이 하니까 이제 영업 시간이 길어지는데 직원은 똑같으니까 그냥 밥 먹고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직원이 출근해서 서로 식사 교대는 최소한으로 해주고 그러고 퇴근하고 혼자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버티는 거죠. 아니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좀 요즘 TV에 보면 여행 프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행 프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한 여행 명품들 속에 진짜 병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지금 1년 3천만 명 시대래요. 그러니까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난 이면에 면세점들은 사실 본사는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유례 없이 거기서 해외 그때 대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 삽자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막 그걸로 이제 막 비리 선정관이 비리 특혜 이권이 많이 최순실이 어쩌고 롯데 면세점 어쩌고 막 이래갖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면에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화장실도 앉을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휴일에도 저번에는 우리 면세점 노조 선생님들하고 민변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 나더라고요. 추석 때. 네. 그럼 추석 때 하루라도 쉬게 달라고. 그래. 왜냐면 명절도 못 쉬게 한다는. 명절이 제일 바쁠 때니까 또 못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도 명절 하고 많이 이제 나간다고. 면세점이라는 아까 그 사각지대를 이용을 하신다는 게 면세점은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관광을 오는데 추석이 어디 있고 그거는 우리 명절인 거지. 그 사람들은 와서 그렇겠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니 공항은 365일 비행기가 뜨니까 그래 공항은 열외로 치고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로 치고 시내 면세점이라도 예전에 백화점도 문 닫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달에 2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설하고 추석은 가족하고 하루라도 그러니까 그 연휴를 다 달래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가족이랑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도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면세점은 보통 유통기업과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연휴에 근무하고 이러면 뭔가 메리트를 줍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냥 근무일 중에 하루인 거죠. 그러면 좀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절일을 시키면 상여금이라도 듬뿍 줘야지. 명절일을 시키면.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다잖아요. 가족들하고. 영국은 있잖아요. 일요일 날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점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썬데이 액트. 주님의 품 안에서 쉬어나는 거예요. 다. 대신에 아주 작은 규모의 중소상공인만 장사를 하게 해줘요. 그때라도 조금 소규모 사업자들은 돈을 벌고
중대규모 사업자들은 그때 다 쉬어라.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정말. 그 사이의 균형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못 가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던 뭐 얕잡아 보건 뭐 을 중에 을이라고 하건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럼요. 보통 뭐 요즘은 남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뭐 정년을 뭐 겪어본 직원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랑 같이 양립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명절만이라도 같이 가족들하고 지내고 내가 이거를 보람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뭘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씩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큰 걸 바라지도 않고.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예인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가다 보면 졸음 휴게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화장실이 절반 이상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졸음깨로 갔는데 화장실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했더니 이번 추석 때는 대부분 설치가 됐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씩 이제 정부가 시민들과 소통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일반 휴게소도 화장실 늘리고 특히 여성칸이 좁았고 여성들이 줄 많이 있으니까 여성칸 더 늘리고 이게 합리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면세점 그 공항공사, 국토부, 공항공사, 노동부 그다음에 그 본청 면세점까지 다 연합해서 예를 들면 고객 화장실 옆에다가 한 칸이라도 늘린다든지 어떻게 두 칸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그거 이용하게 하면 되잖아요. 절대 우리 손님들 있잖아요. 그 줄 서는 잠깐 줄 서는 뭐 길이 많이 있으면 줄이 많이 있으면 그걸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직원들이 오신다는 거 문제 삼는 우리 국민들은 안 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노동부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거 나오시면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인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휴게실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쪽 실태 조사 나오시는 분들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느나 그 고객 화장실을 저희가 같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거를 이제 같이 다니는 분들은 그 면세점 측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화려한 고객 화장실을 보여주면 여기는 어느 정도 뭐 유지하고 있고 휴게실도 저희가 진짜 쉴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하고 휴게실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쉬는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진짜 많이 쉬면 30분? 오후에 그 잠깐 그 교대 시간에 30분, 10분, 20분 쉬는데 왔다 갔다 20분씩 걸리니까 차라리 비상계단을 가거나 라카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앉아 있거나 어디 복도 한 켠에다가 이제 의자 같은 거 놔두면 이제 화장실 앞에 이렇게 뭐 그 직원 화장실이 있는 데들은 그 앞에다 이런 그냥 소파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놔두면 이제 거기서 그냥 쉬는 거예요. 힘들어도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내 다리라도 쉬겠다. 미국에서는 내가 이번에 워싱턴 공항에 있을 때 거기는 다 앉아서 팔아요. 물건을. 이렇게 보고 와야 돼. 네, 거기 그냥 앉아서 팝니다. 근데 그게 막 불편하고 낯설고 화났어요? 아니죠? 그냥 그런갑다.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보기 좋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지생명류 생기시고 막 산업재 생기는 것보다 저분도 앉아서 일하는 게 우리가 앉아서 팔면 뭐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 있나요? 가격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가격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저희도 해외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하자 그러고 이제 의자 뭐 앉기 캠페인도 10월부터 시작도 하고 이제 실제로 저희도 의자 비치도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서 그래 앉을 권리가 있으니까 앉아도 돼. 그럼 이제 앉는데 대부분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일반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 면세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앉으라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못 하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든 직장협회든 만드셔가지고 상급 노조에도 가입하고 처우 개선 요청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우리가 요청이라도 하니까 듣는 신이라도 하는데 아예 노조 없고 요청도 안 하면 그냥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 으라차차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시면 바뀌어요. 조금씩은 그래서 바뀝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브루벨 코리아가 면세점 을 업체 중에서는 제일 처음 생긴 노동조합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면세점에서 큰 업체 중에 하나인 브루벨 코리아랑 엘카 코리아가 두 군데가 이제 노동조합을 구성을 했는데요.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10년은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했고 10년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뭐 휴무도 지금의 이런 휴무가 아니고 니네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쉬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달에 4번 그랬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저희 브루벨 코리아랑 회사 차원에서도 처우도 더 좋아지고 이제 면세점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모른 척하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연맹이랑 같이 손잡고 언론에도 띄우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그래 고객 화장실 써. 뭐 이쪽은 써도 돼. 저쪽은 근데 살짝 곤란해. 아직까지는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조금씩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더 투쟁해야죠. 네. 오늘부터 화장실은 씁시다. 다른 건 하지만 일단은 화장실 좀 가까이 쓰게 해주시고 화려한 화장실도 좋은데 편안한 소박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횟수 몇 개라도 늘려서 편안하게 사용하게 해드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님들께 여쭤보면은 아니 뭐 바쁘지도 않은데 멀뚱하니 계속 앞에만 쳐다보고 있거나 자기 그냥 편하게 물론 이제 고객님이 서 계시는데 저희가 앉아 있는 건 그렇지만 사람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도 있지 그럼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이제 항상 면세점 그 업체에서 면세점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고객님들이 싫다고 그러세요. 보기 싫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에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이제 인식이 다들 바뀌어 계실 거예요.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미스터리 샤퍼들을 이제 실제 그렇죠. 고객님인 경우도 고객 있고요. 인책하면서 오신 이제 분들. 그런 회사 갤럽이나 이런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이제 리스트를 쭉 주는 거예요. 뭐 100문항, 뭐 200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어느 브랜드를 가면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대기 자세가 매장에 어떻게 서 있는지 이제 대기 자세라고 흔히 저희가 보면 이제 보시잖아요. 손 가지런히 모으고 매장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단정한 용모 복장으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니까 직원들이 이제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우려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와서 점수가 깎이면 저희 야단 맞는데 앉아도 돼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는 그 거죠. 정성으로 노동자들이 뭐가 불편한지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본사 매출도 늘어나면 예를 들면 사람 조금만 더 뽑으면 그러게요. 그래도 예를 들면 조금 편안한 화장실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으라차차를 끝내려면 을도 변화해야 되지만 을의 이야기를 듣는 이 한 명 한 명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변할 거고 그럼 우리가 굳이 을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고 을한테 힘을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럼 저희 프롬 폐지인가요? 폐지 기쁜 마음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 한 명은 폐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정말 을 중에 을이었어. 야, 거기서 없어지면 이제 김혜민 PD님이랑 우리가 또 좋은 방송 연결시켜줄게요. 걱정 그래요. 마세요. 자, 오늘 으라차차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김인숙 브루벨 코리아 조직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구구님, 면세점, 명절에도 일하는 거 정말 너무하네요. 특권 수당도 없고 징걸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변합니다. 6453님, 유류쌤입니다. 김PD님 열정적 진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016님, 유류세. 3607님, 유류세. 정말 주유소 가기 무서워서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이용했는데요. 그래도 안 그래도 초보라서 지하 주차장에 차님 모셔놓고 있네요. 이제 세금 내리면 슬슬 시동 걸어볼 수 있을까요? 3453님, 유류세 하루에 1000km 타는데 유류비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아유, 장거리 운전하시나 봐요. 4448님, 유류세 예전에 주유할 때 주유기 오래 붙들고 있었는데요. 1,700원 넘어가고 나서는 주유기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류세 인하되면 주유기 조금 오래 붙들 수 있겠죠? 3741님, 제가 어제부터 방송 듣기 시작한 새내기 애청자예요.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